각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BSG 전략기획실 윤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4HANA ERP의 클라우드 기반 구축,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BSG의 클라우드 부문 대표 오대현 전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SG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SF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BSG가 준비한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주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에 대한 플래닝부터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구현, 그리고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오퍼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ERP를 중심으로 하는 SAP S4HANA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는데, 이 외에도 SAP 말고, ERP 말고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저희는 오퍼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IT의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AI 같은 최신의 기술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본 시스템인 ERP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타 시스템들이 있지만 틈새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분들의 그런 어떤 틈새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분화된 포인트 솔루션을 클라우드상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시청자분들 중에 SaaS를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무님이 소개해 주신 SaaS는 서비스 에서 서비스라고 네. 발표를 해주셨는데,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주세요.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 클라우드 방식, 즉 그 서브스크립션 페이먼트를 그 월 과금 체제로 나눠서 페이먼트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만, 실은 그 외에도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구현하는 단계, 그 다음에 구현 컨설팅,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인프라 비용, 그 다음에 또 구현 이후의 운영 비용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합해가지고 전체를 월 과금 체제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제공하는 게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안이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서비스 부분을 간과하는데, BSG는 그런 구현이라든지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CIO나 IT 팀장님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나 그 고민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낱낱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특히 클라우드에 관련해서는 도입 시 많은 효과가 있다는데,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진짜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 유행이 아닌지, 아니면 그 외의 시스템들, 클라우드 외의 시스템들, 아니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나서 그런 어떤 리스크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CIO나 IT 팀장님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객의 여러 가지 보이스들을 다 청취를 하고 그 각각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고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클라우드 오퍼링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잠시 한번 그러면 기업의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 체제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클라우드를 접하시고 우리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어떻게 옮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실 건데, 실은 그런 어떤 고민의 과정 중에 좀 종합적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는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 방향성을 저희가 설정해 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인프라의 어떤 기존 시스템을 옮기는 저희가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웹 시스템인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100%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웹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운영 단계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든지 운영 체계, 권한, 그리고 추가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ITIL 관점에서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히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운영 체계를 셋업하고 그런 체계에 의해서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SAP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의 어떤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밑단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글로벌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글로벌 넘버 원 서비스 프로바이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리전을 다른 경쟁사 비해 빨리 구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SAP 솔루션을 얹어서 그리고 구축에 대한 컨설팅은 BS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축 이후에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제 ERP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클라우드 이관이나 아니면 서비스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 저희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 SAP가 워낙 ERP 부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AP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P 외의 시스템, 난 SAP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난 SAP 중에서도 패키지드 솔루션이 있어요. 그루베어라든지 아니면 MES라든지 아니면 PLM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패키지드 솔루션이 있고 그거 외에 정말로 웹 환경에서 구현한 와스 환경에서 구현한 웹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별로 봤을 때 BSG는 SAP뿐만 아니라 다른 난 SAP 중에 패키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웹 시스템까지 다 고려해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또 고객한테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관 방안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 항목별로 보면 그리고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R&D를 하면서 BSG 내부적으로 R&D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오퍼링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업별 SAP를 AWS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RPA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RPA 시나리오를 미리 SAP와 연계된 시나리오를 셋업을 해서 제공해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그 관리 체계 아니면 개발 환경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툴들하고 연계될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저희가 고객사에 맞게 아키텍처를 구성해드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웹 시스템을 데브옵스에 맞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게 전환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받으신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은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보안 솔루션하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엔티 랜섬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ERP나 근간이나 기업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작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현업들한테 실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그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가볍게 개발할 수 있는 포인트 솔루션들도 ERP, AWS 안에서 위에서 서버리스나 아니면 데브옵스 환경에서 구현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그런 구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비용은 있겠지만 실제로 인프라 환경은 되게 저렴하게 그다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 서비스 쪽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실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되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도 가능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된 빅데이터 플랫폼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포캐스트나 이런 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I나 뭐 R&D 플랫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활용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R&D 쪽에 여러 가지 그 HPC라고 스케일이 크게 필요한 어떤 그런 컴퓨팅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뮬레이션 툴이나 소프트웨어하고 접목을 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R&D를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런 클라우드 오퍼링은 일부에 불과하고 최근에도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 AWS 서비스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 프로바이더들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계속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클라우드상의 오퍼링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질문하신 서비스에서 서비스.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오퍼링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솔루션들 아니면 솔루션에서 개발된 플랫폼에서 개발된 포인트 솔루션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드리고 커스터마이징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구현을 통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컴퓨팅 자원을 인프라로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현 이후에 운영까지 이런 전체 4개의 컴포넌트를 다 통합을 해서 저희가 월가금 형태로 고객한테 제공해서 고객은 큰 초기의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초기 구현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비용이나 아니면 구현의 어떤 리스크들을 이연시킴으로써 현업들한테 아니면 재무적으로 좀 효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컴포넌트씩 설명드릴 건데 2004년부터 5년부터 그 AWS 자체, 아마존 그 쇼핑몰 자체의 어떤 남아있는 서비스들을 뭐 그리드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개념의 컴퓨팅 자원으로 통합해서 가상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웹에서 구동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들이 15년 이상 쌓임으로써 많은 케이스도 스터디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SG는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AWS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상의 그 장점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성된 클라우드 자원을 POC를 통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서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이징 관점에서도 스케일 아웃이나 이런 메모리 DB 확장, 그 다음에 컴퓨팅 CPU 확장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쌓여서 그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로 시스템 서비스들이 저희 국내 고객사인 경우에, 기업들인 경우에 글로벌 확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럴 때 해외에서의 인프라 사용, 해외에서의 접근, 그다음에 빠른 어떤 시스템 접속이라든지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리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통합을 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AWS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아주 핵심적인 영역,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신의 어떤 기술들, 그다음에 이런 최신의 트렌드들을 감안한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엔지니어나 SAD 분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스터디하고 또 접목해서 고객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주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향후에 혹시 내가 인프라를 온프렘에서 운영했을 때 갇혀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WS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어떤 효익을 맛보실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독보적인 일인데, 최근에 이제 MS라든지 IBM, 구글의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고, 특정 고객인 경우, 저희 고객사인 경우에도 아마존 AWS랑 MS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AWS와 구글하고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다든지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S4하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SP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인 경우에 ECC 6.0에서 S4하나로 옮겨가는, 저희 이제 컨버전이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컨버전하는 고객들인 경우에 SAP의 라이센스 정책 중에 하나의 정책이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는 라이센스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PMC를 이용해서, PMC라는 라이센스 공급 정책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인프라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라이센스에 대한 부담, MA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덜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AP의 어떤 라이센스를 저희가 텀 라이센스, 기간 라이센스로 가지고 받아서 고객한테 라이센스의 인프라를, AWS 인프라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포함시켜서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파트너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게 과금 체계나 아니면 서비스 체계를 구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전환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ERP 시스템인 SAP가 이런 SAP의 라이센스 정책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한테는 인프라 포함한 클라우드 형태의 SAP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적용한 고객도 있고 지금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IT 컨설팅을 서비스를 24년 정도 수행을 하면서 실은 90년대, 2000년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패키지드 솔루션, 그러니까 ERP가 패키지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데 CRM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장형 ERP도 그 후에 계속 나왔죠. 주로 이제 레디메이드된 어떤 기능들을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그거를 약간 커스터마이징하고 아니면 좀
다른 외부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체계가 되게 익숙해 왔고 한 20여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객들의 어떤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 파트너 간의 콜래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더 늘어나면서 ERP나 그런 패키지 솔루션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틈새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웹 시스템에서, 웹 환경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ERP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SAP도 그렇고 많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 뭐 네디버라든지 아니면 EP라든지 그런 BPP라든지 이런 어떤 웹 개발 환경이나 웹 서비스 체계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좀 무겁고 그다음에 그런 무거운 부분으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저희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운영 고객사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이 요구 사항은 SAP 안에서 아밥이라는 그런 어떤 툴로 개발하기에는 적합지 않은데 딱히 또 고객사의 어떤 웹 개발 환경이나 플랫폼이 있지는 않고 아니면 있더라도 그런 어떤 랭귀지의 어떤 변화 아니면 OS나 이런 업그레이드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어떤 벽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서 단순히 인프라 관점이 아니라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데브옵스 환경에서 편하게 어떤 OS나 DB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가볍게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웹 시스템들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 BSG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아주 틈새 기능들, 솔루션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포인트 솔루션들을 저희가 가볍게 고객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디메이드된 기능들을 마련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한테 월가금 형태의 어떤 사스 솔루션처럼 그렇게 제공해드리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나온 뭐 SRM이나 POP, 뭐 측량 같은 이런 그 시스템 단위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크게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타겟하는 바는 가벼운 기능들, 예를 들면 한 10개의 기능, 뭐 아니면 20개의 기능들을 저희가 집합적으로 만들고 그 부분을 계속 확장하면서 고객한테 SI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SI하고 예전에 전통적인 SI랑 그 레디메이드는 패키지 솔루션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클라우드의 개발 환경에서 그런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가능해진 영역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고객분들한테 이런 대시보드나 아니면 SRM, POP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클라우드상에서 AWS의 퀵사이트라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 서버리스 개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SAP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에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POP가 있습니다. 물론 생산 현장에서 그 MES를 중심으로 한 물론 이제 POP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생산의 실적이나 아니면 바코드 리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생산 실적을 확보하고 생산 실적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ERP 쪽에 연계하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산 현장이나 라인은 MES를 구현하는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간단하지만 꼭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솔루션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고 고객의 어떤 그 현장에 맞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구현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RM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고객이나 공급업체에 저희 어떤 내용들, 저희의 어떤 발주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모바일이나 아니면 어떤 태블릿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환경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SAP랑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도 의외로 이제 케미칼이나 제약 쪽에서 측량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전자저울을 이용한 자동 인터페이스, 전자저울의 어떤 계측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ERP에 연계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인데 최근에 저희 운영 고객, 그 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지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대기업에 제안을 드려서 실제로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객사 방문해서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데브옵스 서비스를 한번 활용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고객은 이미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던 고객도 있고요. 또 몇몇 고객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희 미팅 이후에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게 우리 웹 개발이나 웹 개발 환경에서 아니면 구현 이후의 운영 환경에서 도입되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POC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안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고객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4개, 5개 고객 정도의 POC가 진행되고 있고 몇몇 고객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저희가 구성해드리고 실제로 웹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IT가 현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틈새, 저희가 아주 가렵지만 편하게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패키지 솔루션에 익숙해 있고 그 패키지드 솔루션을 중심으로 뭔가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는 현업분들의 그 아주 작지만 정말 필요한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벤더한테 나의 구매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쏘고 싶다,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시스템 단위의 기능을 개발해서 붙인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다른 어떤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었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브옵스 환경을 제안하고 그런 환경이 구축된 고객인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편하게 각 통신업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편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되는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작은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 단위 아니면 펑션의 그룹 단위의 기능들을 데브옵스 환경에서 현업 유저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 큰 자원의 어떤 소요 없이 컴퓨팅 자원의 소요 없이 그때 대응하고 개발하고 또 운영 환경으로 돌리는 이런 어떤 데브옵스 환경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많은 웹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고객들인 경우에 저희와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구현 중이거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데브옵스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실제로 코딩을 하고 테스트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현업 사용자들한테 디플로이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일관되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예전부터 컴퓨팅 IT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제 잘은 아니지만 코딩도 좀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노드들이 있을 때마다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인프라 준비도 그렇고 테스트 환경에 대한 준비 아니면 뭐 실제 프로덕션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도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많았는데 데브옵스를 구성하면서 실제 개발자 그다음에 그런
사용자 간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그런 체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형상 관리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테스트 데이터들에 대한 검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을 봤을 때 IT도 이런 툴들이나 아니면 이런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자신 있게 고객들한테 산업 유저들한테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데브옵스 환경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는다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성하면서는 서비스 간의 어떤 인터럽 그러니까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거나 아예 제거함으로써 무중단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들이 이렇게 가능하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프라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고객사의 어떤 서비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플래닝을 해주거나 전략을 짤 때 저희가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업의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적재되어 있습니다. 온프레임 환경에서 서버나 아니면 스토리지나 그 다음에 어떤 형태는 또 파일 시스템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데이터 마트, 데이터 모델링의 형태는 아니지만 데이터 레이크라는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큰 개념적인 체계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런 데이터 특성에 맞게 스토리지나 아니면 그 AWS의 그 서비스들 어떤 부분 또 DB를 또 선정해서 DB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은 빅데이터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업의 온프레임 환경에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고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지 장비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나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WS상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나 뭐 빅데이터 관련된 뭐 ETL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 스토리지에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BI 관점의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정체된 아니면 고정된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게 고객의 데이터 종류나 아니면 크기나 그 다음에 어떤 활용 방향성에 맞게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는 덕목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덕목 중에 하나는 EAI라고 봤습니다. 뭐 거창하게 EAI라고 하기보다는 실은 이제 시스템 간의 아니면 포인트 솔루션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 물론 이제 저희가 한동안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EAI 툴을 활용해서 인터페이스 노드를 관리하고 인앤아웃을 관리하고 페일리어를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오면서 실은 특정한 어떤 솔루션에 의존해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떤 EI 툴을 관리해야 되는 또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 AWS나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가상의 EI 툴을 만들고 그런 EI 툴들이 제공이 된과 동시에 실제로 인터페이스의 어떤 항목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뭐 월가금 형태든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하나의 노드마다 월가금 형태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실제로 지금 전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는 고객에게 이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메시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의 항목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고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메시 구성도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소스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하고 그 추출된 데이터들을 마치 ERD처럼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편하게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이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항목들을 볼 수 있는 가시화해 놓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랜섬웨어 쪽에 최근에 이제 뭐 주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으시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를 보시고 또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을 보시는 고객들이 많고 그런 어떤 고객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픔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고민을 보면서 AWS에 있는 그 몇 가지 장점들, 예를 들면 스토리지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서비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장점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개별 포인트 항목들, 개별 서비스 항목들 아니면 솔루션 항목들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좋은 서비스로 대체가 될 건데 변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 탐지되는 것들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어떤 해커들이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되게 비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시스템이 뚫리게 되고 그 뚫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은 방어하고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복구하는 절차,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도 상당히 잘 세련되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앞에 탐지하고 방어하는 그런 어떤 체계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실제로 랜섬웨어, 예를 들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때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금 말씀 후반부에 이제 단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접목이 돼서 복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AWS나 클라우드 상에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백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미지화 시킨다든지 그럼으로써 또 바로 또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구성을 해놓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몇몇 고객은 이 저희가 마련한 체계 안에서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BSG 파트너스가 준비한 클라우드 기반 구축 운영 전략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는 AWS 이외에 기타 다른 클라우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네,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네. 관계사의 애저나 그다음에 구글 서비스도 같이 저희 관계사하고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어떤 고객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고민하시고 지금 구현하신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RPA에 관한 질문인데 그 초반 장표에 RPA도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RPA와 연동도 가능한지. RPA는 실은 이제 실제로 저희 운영 서비스에 RPA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객사에서 RPA를 적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도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RPA 같은 경우에는 그 툴의 어떤 그 의존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툴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은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툴에 대한 디펜던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레디메이드로 만든 그런 시나리오별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구매단 아니면 이제 구매하고 나서 실제로 제품이 들어오고 그 부분을 컨펌하는 대사하는 과정 중에 자동화 부분들이 많고요. 수출입 시나리오도 많고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외부 RPA하고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외부 RPA에 대한 연계 부분은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나중에 혹시 이제 세션 끝나고 예. 한번 필요하다면 뭐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S4하나 ERP의 도입을 고려 중인 기업일 경우에 가장 중점으로 이제 두어야 할 상황은 무엇일지? 이 부분은 이제 S4 하나라는 특성도 있지만 실은 이제 ERP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 기업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현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다음에 그 산업이 ERP에 잘 맞게 ERP에 잘 맞는 산업이 있고 안 맞는 산업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SAP S4HANA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전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지금 이제 구현이 되고 있지만 많은 산업에서 접목이 돼 있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어떤 그 기업의 산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에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산업별로는 단지 이제 기업 규모나 아니면 그 ERP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도 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떤 조건별로 제약은 있거나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 회사 규모, 그다음에 ERP를 구현하거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ERP 도입에 관련한 질문인데 BSG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를 대비해서 특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ERP 패키지보다는 그 컨설팅이나 아니면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BSG만의 장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0년 창업해서 이제 올해 만 20년 됐지만 그런 어떤 20년의 어떤 노하우가 실은 이제 경험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그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특화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특성, 그 다음에 구현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BSG는 저희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대규모의 투자금들이 리턴이 되는 시점은 운영 시점입니다. 구현 시점이 아니라 물론 운영 시점에 잘 구현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베네핏을 보는 거는 운영 시점이고 그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실제로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BSG는 창업 초부터 구현보다는 운영 쪽, 물론 구현도 되게 잘 해왔지만 운영도 균형 있게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여 왔고 이제 그런 결과가 현재는 이제 운영 고객이 되게 저희 나름대로 100개 이상의 고객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운영상의 노하우도 충분히 저희가 구현상에 또 녹여서 함께 구현을 함으로써 구현과 운영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BSG가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을 하시려고 많이 고민을 하세요. 고객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BSG는 ERP 구현이나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시스템 운영도 하고 있고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 저희가 한 접점에서 클라우드나 ER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설명해 주신 모든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는
텐데 소기업에 맞게 특정 기능만 SaaS로 제공을. 네네. 아까 이제 포인트 솔루션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ERP가 필요하시면 저희 그 SAP가 그 다양한 기업 규모별로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디자인이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B1이라는 솔루션도 있는데 특히 바이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직원 수 10명 미만이신데 뭐 예를 들면 유통업일 수도 있고 뭐 서비스 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이실 수도 있는데 필요에 맞게 컴포넌트별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초기 비용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을 드릴 거고 바이디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의 기업도 도입을 하셨어요. 2년 전에. 지금은 좀 많이 커지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신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질문들도 많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원격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 네네.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방송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BSG 대표 연락처를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부탁해 시즌4가 7월 말 8월 초 휴식 기간을 가지고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 BSG의 글로벌 운영 방법론을 주제로 돌아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소개의 시간 마련해주신 BSG의 오대현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